100주년이 되는 학교에 대해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오징어 공동 할복장과 탄광을 예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와 시군 대부분이 법으로 정한 중증 장애인 생산 제품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신분과 종교를 넘어 나라를 지켜온 문화유산을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에는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설립 100년이 된 학교의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릉 사천초등학교 동문들이 궂은 날씨에도 모교를 찾아왔습니다. 1924년 설립된 이 학교가 내년 봄 100주년을 맞게 되자 기념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교가 학습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는 100주년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도내엔 지은 지 100년이 넘는 학교가 많습니다. 1896년 설립된 도내 최초의 학교 강릉초, 춘천초, 원주초등학교를 비롯해 1903년 설립된 철원초, 1906년 설립된 양양초등학교 등 도내 초중고교 40여 곳이 설립 100년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최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100주년 기념 행사를 보다 의미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학교의 100년 역사를 찾아 자료를 만들고 기념식과 전시회, 학술회, 기념 상징물 조성 등의 다양한 행사를 할 때 교육청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일단은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100주년 대상 학교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알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받아서 거기에다가 배부를 하고. 곧 100주년을 맞게 돼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학교들의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100주년 발간사를 좀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비용적인 부담에서 너무 모자라가지고 그걸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조례안에서 저희들 도와주신다니까. 지난 1928년에 설립된 강릉농업고등학교의 후신, 강릉중앙고 동문들은 5년 뒤 100주년을 대비해 벌써부터 다양한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 모교를 자부심을 가지고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참여 기회가 주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급 학교의 소중한 100년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교육청의 지원을 토대로 보다 내실 있게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한때 지역 경제에 큰 버팀목이 돼주던 오징어 공동 할복장과 탄광, 지금은 여러 이유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 아련한 옛 추억을 되살릴 문화 행사가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마을 남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잡이에 나서면 여자들이 함께 모여 오징어 명태 등을 손질하던 공동 할복장. 한때 속초시 수산업을 이끌던 오래전 그곳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1팀의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참여한 공존문화지대 프로젝트 속 깊은 마을 살펴보는 걸음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 이상의 다양한 얘기들과 여기 주민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11팀의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젊은 예술가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마을과 주민들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었고 여전히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삶과 애환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공동 노동의 형태들로 강한 기억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으시더라고요. 17일까지 이어지는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2차례 전문가 해설이 제공됩니다. 폐광을 앞두고 있는 태백에서는 사라지는 탄광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무용극이 마련됩니다. 태백 출신 홍지우 안무가는 강원문화재단의 작품 개발 지원을 받아 2년간 전현직 광부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극장 자체를
탄광으로 만들어보고 무용수들이 탄광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노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탄광과 광부들의 움직임을 무대로 재해석한 탄광에서 추는 춤은 내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전석 무료로 선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매년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보니 강원도는 물론 거의 모든 시군이 법으로 정한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사용지와 화장지를 만드는 춘천의 한 업체입니다. 용지를 규격에 맞게 자르고 포장 상자를 쌓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업체에는 장애인 3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납품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강원도에 납품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30%도 안 됩니다. 일의 능력이 되더라도 생산품의 수익금이 적으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좀 가슴 아프죠.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매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강원도가 구매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은 0.44%. 의무 구매 비율인 1%는 채우지 못했고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시군도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균 비율은 0.5%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동해시는 총 구매액의 2.41%를 장애인 제품으로 구매했지만 양구군은 0.1%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의무 구매 비율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로 구매하는 제품도 복사용지와 화장지, 종이컵 등 단가가 낮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여 개의 품목만 이제 우선 구매 실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는 190여 개 품목이 되어 있는 비해서 좀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제품으로 구매한 지자체는 전국 245곳 가운데 33%인 82곳입니다. 강원도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는 통일신라 시대 명주와 삭주부터 지금과 비슷한 행정구역을 갖추고 오랜 세월 문화적 동질성을 이어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신분과 종교를 넘어 나라를 지켰던 문화유산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번에는 찬란한 강원의 문화유산을 홍한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민통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 천년고찰 고성 건봉사. 한때는 3,000칸이 넘는 금강산 입구의 중심 사찰이었지만 대형 화재와 6.25 전쟁 등으로 대부분 회수돼 보물인 다리 육송정 홍교와 능파교, 입구의 불이문만 옛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봉사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사적으로 승격됐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원당 역할을 했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으로 활약했던 사명대사와 일제침략기, 독립운동가 한용운 선생과 인연이 깊은 호국 불교의 도량이기도 합니다. 스님들이 금강산 건봉사 권역에서 모이고 그리고 이 권역에서 임진왜란을 평양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승병 모집처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고성군은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4월 달에 문화재청에다가 건봉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구비한 5억을 신청했고요. 그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수행해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선종사상, 그 평등의 정신은 신라시대 도의국사가 창건한 양양진전사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국보 3층 석탑과 보물 도의국사탑 등 아름다운 석조 건축물도 있습니다.
도의국사 승탑인 이 부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 부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는 폐사지였지만 이후 정각들이 들어서고 스님들이 머물던 승방의 복원 계획 등 진전사 옛 모습 찾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설계가 타당한지 부분에 대한 이제 문화재청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그 심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그 승방이 지금 복원될 예정이 있습니다. 강릉시 도심에 위치한 맛배지붕 양식의 이명관 산문. 고려시대 관아 건축물로 유일하게 남아있고 웅장하고 단아해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이명관 산문 인근에는 조선시대 관공서인 보물 7사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를 바치며 강릉 단오제 주신께 바칠 신주빚기, 즉 술을 빚는 장소입니다. 민속 신앙을 유교와 접목시켜 종교를 넘어서는 강릉 단오제의 정신이 7사당에도 깃들어 있는 겁니다.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는 보살상에 커다란 원통형 보관을 씌운 것도 강원도 문화유산의 특징입니다. 강릉 신복사지의 보물 3층 석탑과 석조보살 좌상, 탑을 마주 보는 보살상에 보관을 씌워 그 간절함을 더합니다. 강릉 한송사터에서 발굴된 보기 드문 하얀 대리석의 국보 석조보살 좌상은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 양상을 통해서 중국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도 강원도 지역만의 조형성으로 이를 풀어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척에는 금강산에서 출토한 것으로 전해지는 보물, 회양, 장현리, 금동 관음보살 좌상도 있어 남북 문화재를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지역인 강원도에는 통일과 남북 화합을 기원하는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설악산 중심 사찰인 신흥사에는 15m 높이의 대형 청동 불상이 있는데 이름하여 통일불상입니다. 유물 전시관에는 최근 미국에서 환지 본처한 보물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물인 제진원집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유료로 된 수장고도 갖췄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 이곳에는 강원도 절터에서 나온 승탑과 석등도 적지 않게 놓여 있습니다. 원주 흥법사지, 거돈사지 등에서 옮겨온 걸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불교를 설파한 승려들이 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됐던 속초시와 중국 훈춘시 간 협력 교류가 재개됩니다. 속초시는 오늘 중국 훈춘시에서 교류 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국 속초상공회의소 훈춘 대표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속초시는 2017년 이후 금지됐던 방한 단체 여행이 전면 허용되는 등 중국과의 교류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양 도시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항로 개설 등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신형 열차 ITX 마음이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ITX 마음은 오늘 오전 7시 43분 동해역을 출발해 태백역과 영월, 제천, 원주역을 거쳐 정오쯤 서울 청량리역에 도착했으며 청량리에서 태백역까지 3시간 5분, 동해역까지는 4시간 12분이 소요됩니다. 태백선과 영동선에서 청량리역 구간에는 상하행선 왕복 5편의 승객열차가 운행했는데 왕복 한 편은 준 KTX급 신형 열차가 동해역 오전 7시 43분, 청량리역 오후 5시 2분에 출발합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강릉시 연곡면의 한 계곡에서 경기도 화성시에서 온 71살 조모 씨가 물놀이를 하다가 엎드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물살에 떠내려가던 50대 남성을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43분쯤 삼척해변에서 남성 1명이 맨몸으로 바다에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특수구조대와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해 표류하던 5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해수욕장 폐장 이후 안전요원이 없어 물에 들어갈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양과 김포공항을 매주 5차례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노선 운영이 오늘부터 중단됐습니다.
소형항공사 하이에어는 당초 10월 28일까지 운영하려던 해당 노선을 운항관리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오는 22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양과 청주공항으로 가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노선은 저조한 탑승률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나흘가량 운영 기간이 축소됐습니다. 이로써 양양공항은 지난 5월 플라이 강원의 기업 회생에 따른 운항 중단과 부정기 노선의 조기 중단으로 당분간 전세기를 제외한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않게 됐습니다. 전국의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폐광 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2023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랜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폐광 지역 4개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최종 넥스트 유니콘 기업 3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넥스트 유니콘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12개 기업이 지역 이전을 진행 중이며 스마트팜 기업과 반려동물 식품 제조 기업은 올 상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8월 말까지만 전시하기로 했던 나한 마음이 이르는 얼굴 특별전이 오는 17일까지 연장 전시됩니다. 강릉시립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번 특별 전시회에는 영월 창녕사터에서 발굴한 500나한 등 37점이 전시돼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한은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념 특별전, 2021년 한국 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전에 이어 강릉에서 열리는 것으로 이후 제주도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업과 각급 단체의 입장권 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